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분석은 정말이지 듣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우리 사회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최악의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낱낱이 해부해 볼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크로스 역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범죄자를 교화시키겠다고 만든 가석방 제도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국가가 앞장서서 흉악한 사이코패스에게 익명성이라는 완벽한 사냥용 위장락을 씌워준 꼴이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히는 역설 아닙니까? 자,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살인마가 우리 이웃들 사이를 버젓이 활보하고 심지어 그를 쫓는 경찰들 눈앞에서 완벽한 유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붕괴를 이해하려면 이 끔찍한 포식자가 탄생한 맨 처음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제일 막 모든 비극의 시작, 바로 197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록들을 한번 보시죠. 아서 셰크로스라는 인물은 첫 살인을 저지르기 한참 전부터 이미 교과서에 나올 법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적신호들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야뇨증에 불만 보면 참지 못하는 방화벽, 거기에 동급생들을 향한 끔찍한 폭력성까지. 심지어 당시 군의관은 그가 방화를 저지르며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까지 기록해뒀습니다. 완전한 시한폭탄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주 뼈아픈 실패가 발생합니다. 1972년 2명의 어린아이가 잔혹하게 희생된 사건에서 검찰이 무얼 했느냐? 사회로부터 영구경례시키는 대신 그냥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는 플리바게닝, 즉 유죄 협상을 선택해버립니다. 이 극악무도한 아동살인범을 마치 적당히 죗값을 치르면 교화될 수 있는 흔한 잡범처럼 대우해버린 겁니다. 당시 검찰의 변명은 이랬습니다. 물증이 부족하고 범인이 극심한 정서적 혼란을 핑계로 빠져나갈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섣부른 타협이 결국 셰크로스 사건의 원죄가 되어버립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 하나가 훗날 이 괴물이 교도소 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만드는 프리패스가 된 셈이니까요. 자, 시간은 흘러 14년 뒤 제2막 관료주의의 눈가림, 1987년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놈은 공감 능력 따윈 없는 분열성 사이코패스다.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또 사고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위원회의 미숙한 직원들은 뭐라고 결론 내렸을까요? 교도소 안에서는 말 잘 듣던데요? 이제 안 위험합니다. 와, 전문가들의 묵직한 경고를 서류 더미 속에서 완전히 묵살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실패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뜯어보죠. 위험성을 무시한 가석방 직원, 교도소가 꽉 찼다며 빨리 내보내려는 행정 편의주의, 시위를 막겠다고 기록을 꽁꽁 숨긴 은폐, 게다가 경찰한테는 통보조차 안 한 불통까지. 이 모든 제도적 구멍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연쇄살인마에게 완벽한 사냥터를 제공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안전장치만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대체 왜 주 정부가 앞장서서 아동살인마의 범죄 기록을 관할 지역 경찰한테까지 꽁꽁 숨긴 걸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민들이 불안해할까 봐였습니다. 셰크로스가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행정당국이 로체스터에서 그가 완벽한 유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범죄 기록을 밀봉해버린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제3막 제네시스 강의의 유령, 1988년부터 1989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무기나에 조용하게 석방된 한 남자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지 그 참혹한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첫 희생자가 발견된 88년부터 시작해서 범행 수법이 극단적으로 잔혹해지는 89년, 그리고 극적인 체포가 이루어지는 90년까지 살인의 에스컬레이션이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상황의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셰크로스는 단순히 살인을 반복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질식이나 교살로 시작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시신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는 치밀하고 의식적인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자기를 잡지 못하니까요. 속으로 나는 신이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라고 오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로체스터 경찰들은 범인을 잡겠다고 지역 내 폭력 전과자 명단을 말 그대로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셰크로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이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아이러니입니까? 경찰이 목숨 걸고 쫓던 살인마의 신원이 다름 아닌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정부의 낡은 캐빈이 깊숙한 곳에 아주 고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제3악, 드디어 대결과 진실의 시간입니다. 어둠 속의 유령이 마침내 꼬리를 밟히게 되죠. 1990년 1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공중수색을 하던 경찰 헬리콥터가 꽁꽁한 설문강 얼음 위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머리가 벗겨진 한 중년 남성이 벌거벗은 시신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쉐크로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끔찍한 살인의 쾌감을 다시 느끼려고 현장에 되돌아왔던 거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의 아주 교과서적인 특징을 딱 보여준 겁니다. 체포된 후 재판장에서 이 작자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베트남전 저격수 출신이라느니, 어릴 때 끔찍한 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느니, 심지어 다중인격이라며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의학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평범한 보급병이었다는 사실부터 학대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까지 그의 과대망상적인 거짓말들을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100% 알고 있는 아주 지독한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는 걸 명백히 증명해낸 거죠. 당연하게도 배심원단은 그의 정신이상 주장을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무려 250년이나 때려버리죠. 왜 이렇게 엄청난 형량을 줬을까요? 가석방위원회 그 양반들이 두 번 다시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똑같은 미친 짓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아예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제5막, 피로 쓰인 유산. 이 사건은 단지 범인 한 명 감옥에 집어넣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뉴욕주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1994년 뉴욕주 지사 선거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석방 제도가 너무 물러터졌다는 대중의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면서 도전자인 조지 파타키가 무려 3선 주지사였던 마리오 쿠오모를 꺾어버리는 대인원이 일어났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팩트만 보자면 단 하나의 범죄 사건이 흉악한 포식자들한테 교화라는 순진한 소리 좀 그만해라 라는 유권자들의 거대한 철퇴가 되어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결과 피해 대가로 얻어낸 대대적인 입법 개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연쇄살인범을 위한 특별범주가 신설되고 흉악범들의 조기 석방을 막는 제나의 법이 통과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위험 범죄자의 기록을 숨기던 그 망할 관행을 뜯어고쳐서 경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긴 하지만 살인마의 사생활 보호 따위보다 우리 이웃의 안전과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드디어 법으로 못 박은 거였죠.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까요? 빠른 유죄 판결만 쫓았던 검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오만한 관료들, 대중을 속이려 범죄 기록을 숨긴 행정당국,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제도적 순진함이 결국 11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참혹한 오답노트인 셈입니다. 제네시 강의 비극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무겁고 어두운 유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은 관료주의의 맹목성과 행정편의주의가 칼을 든 살인마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자도 교화될 수 있다는 그 이상적인 목표와 선량한 우리 대중의 안전,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때 과연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